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무래도 아기까치 모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게으름뱅이 어리광쟁이였던 모치가 저렇게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모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햇님은 엄청 힘이 센가 봅니다. 지난밤 내내 꿈쩍도 않던 아들을 어둠을 밀어내 버린 걸 보면은요. 모치는 해부유하게 밝아오는 동력 하늘을 보며 부르륵 진저리를 쳤습니다. 깃털 속으로 파고드는 바람결이 차갑습니다. 안 나올 거야? 날개를 활짝 펼치고 날아오르는 엄마가 소리칩니다. 모치는 내밀었던 고개를 둥지 속으로 쏙 끌어들입니다. 하여튼 저 녀석은 안 돼. 형들이 한심하다는 듯 쫑알댔습니다. 오늘은 참나무 숲까지 갈 건데 정말 같이 안 갈 거야? 엄마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된 것도 아닌데 이 날씨를 춥다고 하면 어쩌니? 그래도 추운걸요? 춥다고 웅크리고 있으면 더 추운 법이야. 엄마는 부리로 모치의 머리를 꼭 쪼아주고는 형들이 기다리는 하늘로 날아갑니다. 능선 넘어 참나무 숲까지 간다는 사실에 신이 나는지 형들은 깍깍 소리를 지릅니다. 멀리 가지 말고 집 가까이 있어.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 위험해. 엄마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그렇게 먼 참나무 숲까지 뭐하러 간다? 모치는 투덜거리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밤새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나무들이 햇님을 반기며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성가시고 귀찮았지만 형들이 없으니 심심합니다. 뭐라고 놀지? 심심해진 모치는 두리번 주위를 살핍니다. 그때 어느 쪽에서 뭔가가 번쩍입니다. 이기! 깜짝이야! 깃털을 퍼덕이며 뒤로 물러섰던 모치는 곰바위보다도 높다던 아파트를 생각해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유리창이라는 것이 달려있는데 햇님을 무척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침만 되면 번쩍이는 이빨을 들이내며 웃어댄다고. 모치는 갑자기 유리창이 보고 싶어집니다. 안 되겠다. 가봐야지. 집 밖으로 나온 모치는 아파트를 향해 날아갑니다. 생각보다 춥지 않습니다. 우와, 크다. 저게 전부 이빨이야? 번쩍번쩍 빛을 내는 유리창을 보며 모치는 놀랍니다. 그때 어디선가 조심해!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치는 흠칫 날개짓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 들었나? 다시 방향을 잡고 세차게 날아오르는데 아까보다 좀 더 큰 소리가 들립니다. 조심하라니까. 모치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봅니다. 그냥 보기에는 한해도 유리창은 막혀 있는 거야. 잘못하다간 머리를 부딪힐 수도 있어. 소리는 아파트 담장 아래 숲을 쪽에서 들려옵니다. 모치는 날개를 젓고 정정정정 숲을 속으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나뭇잎만
수북하게 쌓여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야? 어디 있는 거야? 모치는 뒤를 둘러보며 소리칩니다. 여기야, 찔레나무 옆에. 모치는 찔레나무 옆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움직이는 것이라곤 보이지 않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모치는 투덜댑니다. 넌 누구니? 여기 있잖아. 여기 내 발 밑 앞에. 목소리가 들립니다. 발부리를 내려다보니 이상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양쪽 귀퉁이에 빨간 점 같기도 하고 껍질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그것은 몸통은 비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은데 가운데 부분에 도도록한 옹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살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넌 누구니? 나는 사과야. 모치의 물음에 그것이 대답을 합니다. 사과? 모치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직접 본 것은 없지만 모치는 사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 막 끝나갈 무렵인가요? 큰형이 참나무 숲 근처에서 동그랗고 빨간 열매를 먹고 와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성묘를 온 사람들이 산소에 음식을 놓고 가는데 그 중에는 사과도 있다고 그러면서 엄마는 형이 먹은 동그랗고 빨간 열매가 바로 사과라고 했습니다. 넌 둥그렇지도 않고 빨갛지도 않잖아. 그런데 무슨 사과니? 살이 없어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내 살을 먹기 전에는 나도 동그랗고 빨겠어. 그럼 넌 지금 뼈야? 하하하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사과뼈? 하지만 보통은 꽃갱이라고 해. 꽃갱이? 응, 사과 꽃갱이. 그렇다고 쳐. 그런데 너 왜 나더러 조심하라고 한 거야? 아, 그거 너 유리창 가까이에서 본 거 처음이지? 응. 그러니까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바싹 날아가지. 그저껜가 저쪽 개울가 덤불 속에 사는 참새들이 이곳으로 놀러 왔었어. 그런데 그 중에 한 녀석이 너처럼 날다가 머리가 깨졌거든. 유리창에 부딪힌 거지. 유리창이 그렇게 단단해? 그럼 얼마나 단단한데? 그 참새는 막 피도 났는걸? 그러니까 너도 조심하라고. 고마워. 그런데 넌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니? 사람들이랑 함께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왜 함께 안 살아? 애냐 하면 말이지. 난 이제부터 사과나무가 될 거거든. 꽃갱이가 갑자기 말을 더듬습니다. 뭐라고? 말도 안 된다는 듯 모치는 꼬쟁이를 데려다 봅니다. 말라 비뚤어진 가지처럼 생겨가지고 사과나무가 되겠다니. 과장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너 이제 봤더니 뻥쟁이구나. 나는 뻥쟁이하고는 안 놀아. 잘 있어라 뻥쟁이. 모치는 날아오를 준비를 합니다. 자자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잠깐만. 꼬쟁이가 다급하게 모치를 부릅니다. 잘 있어라 뻥쟁이. 왜 또? 뻥 아니야. 정말이야. 이 속에 사과나무가 들어있어. 못 믿겠으면
열어봐도 돼. 자, 열어봐. 꼬쟁이가 옹이처럼 생긴 부분을 내밀며 사정을 합니다. 뭐가 들었다는 거야 도대체? 모치는 투덜거리며 부리로 그것을 쪼았습니다. 그러자 까맣게 생긴 씨앗이 나왔습니다. 에헤, 이게 사과나무야? 이렇게 조그만 게? 잃어버렸니? 조그만 알이 까치가 된다는 것을? 너도 처음에는 조그만 알이었어. 안 그래?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그만 게 사과나무가 된단 말이야? 응. 하지만 너가 날 좀 도와주지 않으면 사과나무가 되지 못할지도 몰라. 그러니 날 도와줘.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땅속에 날 좀 묻어줘. 그래야 사과나무가 될 수 있어. 응, 부탁이야. 왜 하필 땅속이야? 캄캄할 텐데. 사과나무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캄캄한 땅속에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해. 그런데 보다시피 난 땅을 팔 수가 없어. 그러니 너가 날 좀 도와줘. 싫어. 귀찮아. 그러지 말고 제발 도와줘. 이대로 있으면 나는 썩고 말 거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사과나무도 죽게 돼. 제발 나를 양지 바른 곳에다 묻어줘. 응? 에이 참 귀찮아 죽겠네. 그런 부탁은 참새나 박새한테 하지. 왜 나한테 하는 거야? 툴툴대며 불평을 하면서 모치는 날아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괜히 말은 걸어가지고 성가셔 죽겠네. 모치는 양지 바른 언덕으로 꼬쟁이를 물고 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를 따라갈 걸. 이게 뭐야? 까치가 부리로 땅이나 파고 땀을 뻘뻘 흘리며 구덩이를 판 모치는 그 속에다 꼬쟁이를 묻었습니다. 고마워 모치야. 나중에 사과가 열리면 제일 먼저 너에게 줄게. 너 형이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탐스러운 사과를 넌 먹게 될 거야. 넌 정말 좋은 까치야.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좋은 까치가 되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치는 바빠졌습니다. 싹이 났을까? 얼어 죽은 건 아니겠지? 눈이 많이 왔는데 괜찮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모치는 하루에 한 번씩 꼬쟁이가 묻혀있는 언덕으로 날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모치는 이제 더 이상 아기까치가 아닙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숲을 채우는 시간, 날개를 활짝 핀 모치는 굽이굽이 이어진 숲을 지나 꼬챙이를 묻어둔 언덕으로 날아갑니다. 안녕 모치야. 어디선가 꼬챙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치는 아래쪽을 내려다봅니다. 꼬쟁이를 묻어둔 구덩이 위에 뾰족한 것이 돋아나 있습니다. 새싹이다. 모치는 날개를 젓고 내려갑니다. 그 순간 늦잠을 자던 햇님이 헐레벌떡 산 위로 올라오면서 은빛 반짝이를 마구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숲이 환하게 깨어납니다. 새싹이다.